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환입니다. 오늘은 18K, 24K, 14K 이런 제품들이 그 함량들을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그게 왜 그 함량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점에 왔습니다. 진해점에 또 신규 물량이 많이 와서 지금 진해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또 좋은 소파에 앉아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을 할 때는 이쪽으로 와서 계산기를 조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흔히들 얘기하면은 금의 함량을 나타낼 때 24K, 순금에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18K, 어감이 그러니까 18K 이렇게 표현하고 14K 이렇게 표현합니다. 18K는 750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리고 14K는 585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비싼 금 때문에 조금 금 함량을 낮추죠. 그래서 10K, 10K, 8K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정말 2010년도, 11년도에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금 5% 함량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합금을 섞어서 1.2K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24K하고 18K하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왜 표기가 그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K 같은 경우에는 99.9%,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99.99% 이상이 돼야 되죠. 제품은 99.9%, 또 어떤 거는 99.5%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요. 그걸 100% 아주 정밀하게 해서 오차가 정말 0.001 뭐 이렇게까지 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99.99%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단계 한번 비춰주세요, 매니저님. 24K가 100이라고 기준을 하시면은 18K 같은 경우에는 18 나누기 24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0.75가 나오죠.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라면 곱하기 100 하시면은 75%가 나와요. 75%. 그래서 그 반지나 이런 표기에 보면은 75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750 또는 18K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18K를 나타내는 금 함량을 나타내는 표기예요. 자, 그러면은 또 14K 해볼게요. 14 나누기 24를 합니다. 24가 뭐냐면 24K가 순도 100% 99.99%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4 나눕니다. 그러면은 0.5833 이렇게 나와요. 곱하기 100 하시면은 58.3333 이렇게 나오죠. 요거보다는 금 함량을 조금 더 줘요. 그래서 58.5% 요거를 14K 함량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나 목걸이나 14K로 만든 제품들에는 585 내지 14K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14K 제품을 많이 찾으시죠. 근데 여기 영남 지방은 특히 18K 제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조금 희한한 현상인데 저희 영남 지방, 특히 경남 지방에서는 75% 골드가 아니면은 14K를 오히려 액세서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장에는 보시면은 거의 모든 제품들이 90% 이상이 전부 18K 제품으로 되어 있죠. 18K 이상으로, 24K나 18K 이상으로 되어 있죠. 14K는 간혹가다 한 번씩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있고 나머지 주류는 18K 제품으로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해볼게요. 아까 10K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10K. 그러면 요것도 해보면 됩니다. 10 나누기 24 해보면은 여기 금 함량이 41.66%라는 거예요. 8K 해볼게요. 8 나누기 24 하면은 0.3333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신기하죠? 요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금 함량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K 나누기 24 하면은 금 함량이 75%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순금을 75%를 넣어요. 제 반지 같은 경우는 지금 18K로 만들었는데 순금이 여기에 75%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핑크 골드, 뭐 세라믹, 화이트,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다 섞여 있는 건데 어쨌든 18K를 만들려면은 금이 75%가 들어가요. 순금이. 그리고 나머지 25%를 다른 금속을 섞어요. 다른 금속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다 달라지죠. 여기 넣는 게
굴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알로라든지, 그래서 어떤 것을 배합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은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계산기 보면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굉장히 또 이 도매 시장이라든지 소매점을 오픈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제 유튜브를 꼭 구독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24K 가격하고 18K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냐 그러면은 그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금 도매 시장은 17만 4천 원 정도 돼요. 현금으로 거래하는 도매 시세가 17만 4천 원.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도매 시세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곱하기 18K 시세로 나올 때는 0.825를 곱해요. 그죠? 그러면 14만 3,550원 이런 게 도매 시세가 나와요. 근데 여기를 떠나서 0.825라는 게 어떤 수치냐면은 아까 75% 0.75가 18K라 그랬잖아요. 그죠? 0.75에서 0.75에서 10%를 더하면은 0.825가 나오죠. 이 10%가 헬이라고 그래요. 더 들어가는 거. 순금 외에 나머지 금속 가격하고 이런 가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도매를 하든지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리, 은, 아연, 알로 부산물들은 분명히 금보다 가격이 싸죠. 그 싼 가격이 있는데 그 제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소매점이라든지 일반 금은방들은 공장에서 나올 때는 0.825, 82.5%로 무조건 물건 가격을 주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금은방이나 오늘 뭐 도매 시세가 아니라 소매 시세를 현금가로 18만 5천 원 파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18만 5천 원, 17만 원 아까 4천 원이나 5천 원이 도매 시세라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팔면은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소매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마진이 있어야지 직원들 급여도 주고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마진을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8만 5천 원이 나오죠.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0.825를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18K 시세가 되겠죠. 그래서 15만 2,625원 여기 시세가 되는 거예요. 18K 시세가. 그러면은 여기서 15만 2,625원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서 15만 3천원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7만 4천원인데 18만 4천원이나 18만 5천원을 팔면은 팔아도 마진이 뭐 4% 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14K 한번 볼까요? 14K는 어떻게 하냐면 18만 5천원이 판매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곱하기 0.6435를 곱해요. 0.6435. 그러면 11만 9천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끝다리를 반올림하고 해서 편의상 12만원 이렇게 해서 할 때 이제 현금가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죠. 0.6435도 마찬가지예요. 0.6435도 아까 58.5%라고 그랬잖아요. 58.5%, 0.585가 18K 함량이라고 그랬는데 해볼까요? 곱하기 1.1, 10% 해를 잡으면 0.643을 나오죠. 그래서 도매상에서 금 결제를 받아갈 때나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할 때 0.643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는 이 다른 금속의 가격을 더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0.825, 0.6435 이거는 도매상과 전국에 있는 금은방들, 소매상들이 쓸 때 쓰이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정말 잘 안 변하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금을 반대로 매입을 할 때는 저희들도 금을 매입을 해요.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한다는 거는 약간의 마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입을 하고 그렇게 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도매상에 다시 올려요. 다시 올리는 경우에는 또 그 수치가 75%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73.5%라든지 그 다음에 14K면은 0.57%라든지 57.2%라든지 이런 또 함량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고객님들하고 밀당이 가능한 거죠. 근데 금 자체가 워낙 너무 빤하고 시세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작은 마진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게 되고요. 일단은 여기 뭐 금은방 하시는 분들 참고 많이 되셨죠. 저는 이거 배우려고 정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로에 올라가서 한 일주일 동안 막 들어 누웠습니다. 제가 더 배울 거라고. 조금만 뒤쪽으로 가시면 매니저님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들을 한번 여기서 비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반지들이 하얀색 있죠. 이걸 화이트 골드라 그래요. 화이트 골드. 그 다음에 노란색, 일반적인 거 옐로우 골드. 붉은 빛이 나는 거 있죠. 핑크 골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까 대부분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전부가 18K네요. 18K 함량을 갖다가 여기서 있어요. 금이 75% 들어갔다는 거죠. 순금 상태는 무조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의 순금에서 다른 금속이 25%가 합금이 들어가요. 다른 금속들이. 어떤 금속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색상들이 변해요. 다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핑크색이랑 핑크 골드라 그러죠. 핑크 골드라 그러고 뭐 적금이라 그러기도 하고 홍금이라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은 핑크 골드란 말을 하는데 이 핑크 골드도 색상이 다 달라요. 진한 거, 연한 거, 뭐 이렇게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물감처럼 75%의 금에 나머지 25%를 어떤 배합으로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 전부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감 색상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오듯이 이 금 제품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진하다, 어떤 거는 뭐 연하다 이런 게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 때 제조를 배합을 해서 만들 때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 희한하죠. 그리고 이 순금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딱딱 맞춰요. 기술력으로 인해서 딱딱 맞추고 못 맞추는 부분이 있으면 끝에서 뭐 밀어 넣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18K 제품이나 14K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날 예를 들어서 뭐 50cm 목걸이를 똑같은 제품, 똑같은 디자인을 두 개를 주문시켜도 무조건 내려오는 중량이 다 다르게 나와요. 아주 우연히 같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중량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게 안에서 섞인 합금이나 배합률에 따라 다 달라요.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호수에 따라서도 전부 다 다르게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재밌죠? 아주 내부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은 아마 어디 가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